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불꽃 반응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우리가 불꽃 반응에 대한 실습 동영상을 다 봤고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건데, 보고서 작성할 때 뭐 색상이랑 이런 걸 체크를 해가지고 느낀 점까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받았으니까 우리 맨날 하는 거 이름을 써야죠. 동훈. 요거를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는 2020년 4월 22일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실습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목적이 뭐라고 했죠? 시력 속의 성분들이 종류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분석법을 알아보는 거고, 두 번째로 시력 속 원소의 종류에 따른 성질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꽃 반응을 하는 거는 어떤 성질을 이용한다고 한 거였죠? 물리적 성질을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무엇인지 확인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 전에 먼저 이론 설명 잠깐 그 실험할 때 하지 못했던 이론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정량 분석, 정성 분석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이 얘기부터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이 정성과 정량에 대한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요. 정성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정량 같은 경우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얼만큼 있는지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지금 불꽃 반응 실험은 뭐냐면 정성 분석 중에 그 중에서도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방법 뭐라고? 정성 분석. 그 중에서도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소가 이제 들어있는지를 확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볼게요. 정성 분석. 시료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종류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분석법으로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물리적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 모양, 색, 맛, 냄새, 광택, 비중,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상온에서의 상태 등 물리적 성질을 바탕으로 성분을 추정한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색을 통해서, 불꽃 반응 색을 통해서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한 거죠. 두 번째, 화학적 방법. 시루에 시약을 넣었을 때 어떤 성분이 특이하게 나타나는지 화학 반응, 그리고 그 화학 반응의 성질을 관찰하여 시험하는 방법으로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타냈다. 이런 거 얘기해요.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수용액이 있어요. 여기 수용액에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쳐요. 파란 수용액이 들어있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다가 빨간 수용액을 넣을 거야. 빨간 수용액을 넣으니까 노란 수용액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노란 수용액이 바뀌었네. 이때 노란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때 침전되는 내용물을 보고 노란색의 침전물이 보고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화학적 방법이다. 그 중에서는 뭐 습식법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정량 분석.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의 화학적인데, 아이고 죄송해요. 화학적. 이 오타가 가끔 있어서 화학적. 시료의 화학적 성분량을 분석하여 물질의 순도나 조성을 알아내는 분석법으로 부피 분석법과 중량 분석법이 널리 이용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기를 이용한 분석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피 분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중화 적정이에요. 이 중화 적정을 하려면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
뷰렛을 잘 다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뷰렛 다루는 법, 피펫 다루는 법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1. 부피 분석법. 시료에 화학 약론적으로 반응하는 표준 용액을 적정제로 가하고 반응이 정량적으로 끝날 때까지 소비된 부피를 측정. 표준액의 농도와 부피에서 미지의 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적정. 우리가 뷰렛으로 이제 적정을 할 거예요. 여기에 무엇인가 X 몰 농도 정도, 여기에 X 몰 농도, 몰 퍼 리터, 몰 농도 이렇게 쓸까? 아니 이게 몰 농도니까 이렇게 쓰죠. X 몰 농도 정도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Y 용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응을 했을 때 색깔이 변했네? 여기에 색깔이 변했, 그 찰나의 양을 측정을 해서 이만큼이 들어가가지고 색이 변했다, 적정색이 변했다, 그러면 이거의 양은, 이 용액의 양은 얼마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게 뭐다? 중화 적정이에요. 그래서 중화 적정은 산 염기 적정을 대부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산염기 적정. 그게 뭐다? 중화 적정.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측정하는 거다? 부피, 양을 측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중량 분석법. 시료 용액에 적당한 침전제를 가하여 구하고자 하는 성분을 침전으로 만들고 건조한 후 그 중량을 측정한다. 얻은 물질의 화학식과 중량으로 성분의 양을 계산한다. 어떤 걸 대도 수산화나트륨 제조 이런 거 실습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레이터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아스피레이터를 사용할 건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나중에 선생님이 실습을 하긴 할 건데 중량 분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A 용액하고 B 용액을 섞으면 반응을 하겠죠. C 용액 반응하고 D라는 물질이 바닥에 깔려요. 그래서 이 D라는 물질을 채취를 하거나 혹은 채취를 걸러서 D라는 물질과 C라는 물질 용액을 분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양을 건조시키고 여과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한 중량을 측정해가지고 성분의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도 해야 되고 건조도 해야 되는 게 중량 분석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계 분석법. 기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비싼 기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부피 분석법, 중량 분석법을 잘 하지 않고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기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이 실습을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불꽃 반응은 무슨 분석? 정성 분석 중에서 그 중에서도 물리적 방법이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실험 과정은 다 설명했어요. 동영상에서, 실습 동영상에서 어떻게 불꽃 반응을 시키는 건데 어디에다가 알코올 램프에다가 측정하려는 시료의 원소를 수용액으로 만들어서 니크롬선으로 겉불꽃에다가 니크롬선을 넣어서 색을 확인하는 게 불꽃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색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확인했을 때 바륨 같은 경우에 잘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것과 나오지 않았던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잘 나왔던 거와 잘 나오지 않았던 거. 그래서 할 건데 펜을 좀 줄여서 스트론튬 두 번째 바륨, 세 번째 나트륨, 네 번째 칼륨, 다섯 번째
구리라고 적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총 했던 거는 총 몇 가지 했었죠? 총 몇 가지? 10가지를 했었잖아요. 10가지. 10가지인데 그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다 있었죠. 스트론튬, 바리움, 나트륨, 칼륨, 구리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것들의 나타내는 색상들을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쌤이 실습을 했을 때는 잘 된 것도 있었고 잘 안 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밝은 주황 색깔 났었어요. 그죠? 밝은 주황 색깔. 밝은 주황 색깔. 쌤이 했을 때는. 그리고 바륨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지 않았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칼륨 같은 경우에는 연보라색, 구리 같은 경우에는 청록색. 구리가 제일 색깔이 잘 나왔잖아요, 동영상으로 봤을 때.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찾았냐, 두 가지의 물질을 우리가 했을 때 각각 얘네들은 두 가지씩 있었잖아요. 두 가지씩 측정을 해서 공통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근데 보면 스트론튬, 바리움, 나트륨, 칼륨, 구리 다 금속 원소예요. 다 뭐다? 공통되는 부분이 금속 원소다. 금속 원소. 아, 그러면 색깔을 내는 불꽃 반응으로 색깔을 나타내는 거는 뭐 어떤 것들이 금속 원소들이 불꽃 반응으로 색깔을 잘 나타내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느낀 점이다. 쓸 수 있는 거죠. 미리 좀 쓸까? 미리 좀 쓸게요. 1. 금속 원소들이 색을 나타냄이라고 쓰는 거죠. 그쵸? 스트론튬, 바리움, 나트륨, 칼륨, 구리들이 다 금속 원소인데 그 금속 원소들이 색깔을 나타냈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실제로 했을 때는 바리움 잘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여기다 쓰면 안 돼. 아우 미안해요. 이건 결과인데 결과가 이랬죠. 결과가 그죠. 원래는 예상을 먼저 했었는데 선생님이 할 때는 예상을 먼저 하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미 색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쌤은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상을 어떻게?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색깔이다? 빨강 색깔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바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색깔이다? 황록색이다. 우리 친구들은.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다. 칼륨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이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청록색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원래는 선생님도 이 지금 보고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예상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썼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할 때는 뭐부터? 예상 결과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작성. 그래서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그래서 잘 된 것도 있었고, 청록색은 제대로 나왔죠. 보라색도 제대로 나왔다고 치고 노란색도 잘 나왔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했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느낀 점에다가는 첫 번째 금속 원소들이 색을 나타냈죠. 우리 봤을 때 금속 원소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했을 때와 실제 색과 이론색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안 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알았다, 알았다라는 내용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돼요. 보고서 작성 잘 간단하죠. 우리는 먼저 이미 실습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 보고서 작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